악수를 하는 거야. 조문하러 온 분이 조문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있는 단체에 가서 악수를 하면서 그냥 악수를 한 것도 아니고 고자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단횡단하고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라는 인간이 1분 1초가 시급한 그 상황에 자기 태우로 닥터카 우회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가? 이게 더 웃긴데?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되면 다 이렇게 되나요?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줘봐 진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유형의 표절이 다 포함돼 있음. 표절을 망라했구만. 표절이란 이런 것이다. 장하다 국민들.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수치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저 지금 대본을 안 보고 있어요.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자꾸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전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씩만 눌러주십시오.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요새 출근이 힘들어요. 왜죠? 저희가 저번에 전장현 한번 다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장현 입장에서 최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다만 4호선에서만 하셔갖고 너무 힘들다. 4호선 이용하는데 집 방송을 보셨는지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그 가는 데마다 만나. 난 하필이면 또 그 4호선으로 이제 시위를 이제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피해서 1호선을 타야겠다. 그래서 1호선을 타고 출근했는데 그날 시청역에서 기습 시위 하셔서 하행선이 55분 지연됐어요 그날. 딱 걸렸어. 그래서 책 읽기 녹화를 못 하고 미뤘어요. 양쪽에서 제가 참 곤란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 작가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인사 말고 그날 그날. 이렇게 흥미로운 그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네. 크리스마스에 뭐 합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라이브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기화 기자가 국제부 근무를 하면서 밤에 혼자 라이브를 켤 모두 예정이니 피해. 24일에 심심하신 분들, 할 일 없신 분들, 만날 사람 없신 분들 모두 모여서 두런두런 우리끼리. 작년 크리스마스에 뭐 라이브 하면서 전화 연결했는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술을 많이 먹어서 필름이 끊겨갖고 내 라이브 한 말이 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니까 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고 난 너무 불안하더라고.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내가 바로 외람의 진짜 외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몇 개고 좋아요가 몇 개냐 말이다. 좋아요가 몇 개냐 말이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많으실 테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게 첫 대사라대요. 진양철 회장의 출연 첫 대사 몇 개고. 몇 개고. 네. 이병철 회장이 실제로 했다는 그 말. 진짜? 네. 그때 그 신라 호텔 일식 조리부를 그냥 쥐잡듯이 잡았대. 이따위를 스시로 만드냐고. 본인은 일본에서 이제 정통 스시를 막 먹어왔는데 자기 호텔 너무 엉망이니까 다 거기 있었던 일이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개수 저희는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27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을수록 좋으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은 진짜 외람이 타사나 우리나라는 우리 회사 기사에 외람된 기사 소개시켜드리고 외람된 질문 던져보는 그런 코너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분향소 찾은 총리의 유족 항의. 보여주기식 조문 말고 사과부터. 우리 녹화 시점으로 어제 한덕수 총리가 예고 없다는 게 중요하죠. 예고를 왜 안 하고 가죠? 시민 분향소에 일단 갑자기 이제 가셔갖고 이제 유가족들이 사과를 거부했죠. 다 아실 텐데 사실 그때 벌어진 광경들이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왜 예고 없이 간 겁니까?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 뭐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태원 참사 49제 추모제를 안 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에 참석해갖고 막 점등식도 하고 뭐 술잔도 사고 이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술잔 샀잖아요. 가서. 예, 하필 그날이 이제 49제의 날이었던 거죠. 그 용산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좀 가까워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이제 이런 데를 가셔서 활짝 웃고 농담도 하시고 그게 이제 좀 비판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큰 이유로 추정은 돼요. 갑자기 예고 안 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시민 분향소를 찾았는데 이게 이제 공식 일정에도 없으니까 기자들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죠. 유가족들한테도 예고를 안 했대요. 보통은 이런 거 먼저 얘기하잖아. 특히 뭐 총리가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이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제 조문객이긴 하지만 그냥 조문객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그냥 퇴근해서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죠. 유튜브 댓글에 김상현님이 참 총리라는 직위를 가진 자가 기자의 질문에 한다는 개소리가 개인의 자격으로 참 대단한 의식입니다. 또 네이버 댓글에 DTTF님이 공식적으로 조문 갔으면 또 보여주기고 쇼라고 하지 않았을까? 조용히 비공식으로 가도 뭐라 하네. 조용히 비공식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그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동선상 맨 마지막인데 조용히 간 게 아니라 관용차를 타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 자격이에요. 그것도 일과 시간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드릴 이런 상황이 다 끝나고 분향소의 건너편에 세워진 차를 타려고 큰 대로변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해요. 아니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영상 봤어요? 네. 고맙아요. 아, 예, 중립. 고맙아요. 여기다 파주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내일도 오실 건가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막 차 막고 난리가 났어. 차에 치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게 그냥 무단횡단이 아니야. 나는 무단횡단 했다길래 뭐 이렇게 기자들 뭐 아니면 유튜버들 이렇게 피해갖고 빨리 그냥 저기서 저기까지 그냥 빨리 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그러니까 4차선 도로예요. 난 깜짝 놀랐어. 이게 왕복 4차선 도로. 보무도 당당하게 아니 이거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는 그 건너가면 원래 딱지 안 끊기는 거예요. 그런 거? 딱지 왜 안 끊겨요? 법에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 완전 한문철 TV감이요. 아니 근데 보고 보니 놀란 게 빨간불인데 그냥 이게 당당하게 가시더라고. 보통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되게 화났을 때잖아. 아니 뭐 애인하고 싸워갖고 내가 에이씨 하고 막 그냥 위험한 걸 감수하고 그러다 끼 오빠 그러면 더 취했거나. 극적으로 뭐 취했을 리는 없고 어. 경호원들이 막 차를 막았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행 중인 차량에도 큰 피해를 끼친 거죠. 아니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운전하던 분들. 아니 이거 만약에 일단 무단횡단 왜 안 돼? 그 파란불 뭐 기다렸다가 가면 되잖아요. 파란불에 손 들고 건너고 유치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굉장히 차들이 급정거하고 그 일대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원래는 왜 그런 분들 의전을 받으니까 자기 가는 동선마다 다 그런 게 이제 그죠. 물 흐르듯이 되게 다 이렇게 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아니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추정컨대 그 뭐 영상을 보면은 이제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막 계속 와서 누가 찍고 막 또 뒤에서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 불편해서 이제 빨리 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 일단 횡단보도가 굉장히 길어요. 4차선 도로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하여튼 아무튼 개인 자격으로 간 건 명백히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무슨 개인 자격이야. 경호원 대동하고 관용차 타고 왔으면 공식이지. 그리고 퇴근을- 일과 시간에 갔다면서 일과 시간에 개인 그 일정 소화하면 그거는 조퇴를 하고 가야지. 반차를 내거나 반차냈어요? 반차 안 냈으니까 관용차를 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자격이라는 비판은 좀 잘못된 비판인 것 같고요. 조용히 비공식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요. 예고 없이 총리가 갑자기 분향소에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의 그런 49제 당일날에 불참. 그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갖고 오십시오. 한덕수 총리한테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를 이렇게 대답을 안 하다가 어떤 어머님이 좀 격앙된 목소리로 돌아가세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고하세요. 바로 가. 기다렸다는 듯이 퇴장을
싹 돌려서 가요. 약간 그걸 좀 바랬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뭐 이렇게 약간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인사라도 하게 해주십시오라든가 절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뭐 꽃이라도 놓고 가겠습니다. 뭐 라든가 저는 뭐 개인 자격으로 왔으니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뭐 그런 말 뭐 어떤 설득이나 본인의 그 의견 개진이 없이 예 수고하세요 바로 가요. 그러다가 저는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뭐 신자유연대라는 단체가 이제 계속 거기서 현수막을 펼쳐놓고 뭐라고 써있나요 편수막? 현수막에 이제 이태원 참사 추모자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그 유족분들 다 물러나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 19일에는 그 어떤 여성이 그 분향소에 가서 유가족들을 향해서 시체팔이 너네 딴 데 가라 막 그러고 소리 질렀어. 그래서 어떤 그 유가족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그 자리에서. 그 시체팔이 했던 분이 신자유연대 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단체와 연관이 된 분으로 뭐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단체예요. 분향소 바로 앞에서 그런 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에 한 분이 한덕수 총리한테 이랬어. 갑자기 경례해갖고 악수를 하는 거야. 조문하러 온 분이 조문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있는 단체에 가서 악수를 하면서 그냥 악수를 한 것도 아니고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시네요. 고자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단횡단하고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잘못 하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어디부터 도대체 어떻게 왜 악수를 합니까? 건 바이 건. 유튜브에 댓글에 이런 댓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박영훈님이 저렇게 국무총리가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뭔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니까 답답하다. 겨우 가서 한다는 게 가다가 보수단체 만나서 악수하고 분양 못하게 하네요. 이딴 소리 나고 어휴 답답해 속에서 분이 치밀어 오른다. 그 보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분향소 앞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이다. 제발 생각 좀 해라 제발. 그러니까 이분은 한덕수 총리의 성공을 기원하는 분이에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잘 좀 했으면 잘 하길 바라는 네. 그런 애국 시민이신 거죠. 애국 시민. 개드립에는 나아간다님이 아니 제발 쇼라도 좀 해봐. 진짜 쇼도 안 해. 아니 쇼라는 욕을 들으려면 쇼라도 해야 쇼라고 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진짜 좀 뭐 고도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본인이 거기서 막 유가족들한테 좀 읍소하거나 유가족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뭔가 대통령이 그런 비판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만회하는 심정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정말 이제 좀 교활하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유가족들한테 막 혼나는 거를 계속 노출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진정성이 있든 없든 총리로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복잡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무슨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잖아 보통. 근데 위로를 좀 해줘요 위로. 바로 돌아서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최근에 이런 발언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10대 생존자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들은 죽고 본인만 살아 돌아온 10대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15일에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좀 생각이 좀 굳건하고 좀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학생이 이제 정신이 좀 너무 약했던 게 아니냐 이런 나약한 정신 상태다 이런 식의 말인 거잖아요. 이 말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행동과 말을 계속 하시네.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들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장난쳐요 지금? 얼마나 그 일상의 감수성이 이렇게 이런 엘리트들은 이러나요? 생각이? 여러분 제가 막 지금 정부를 너무 미워해서 한덕수 총리가 막 낙마했으면 좋겠고 막 지금 막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곡해하는 거로 들리시나요? 진짜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비인간적인 발언 아닙니까? 정말 비인간적인 발언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같이 술도 먹기 싫어요. 같이 밥도 먹기 싫다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야. 좀 따뜻하고 서민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뭔가요? 난 너무 이해를 못하겠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이런 말을 왜 계속 이런 행동을 계속 하죠? 그리고 뭔가 정치인이나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국민들이 힘들다 하면은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고쳐보겠다 이런 정책을 시행해보겠다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번에 집이 없어서 힘들어요.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요 하면은 마음을 더 굳건히 먹고 열심히 더 노력해봐라. 그냥 이런 대답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노력을 뭐, 하지 말고 노오력을 하세요. 뭐 그런 수준인 거잖아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진짜 2차 가해 아닌가 싶어요. 아 2차 가야죠. 이게 2차 가야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야 이게 유가족들한테. 완전 2차 가야죠 이건. 총리가 2차 가야 한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저희는 뭐 그렇겠다 알려드리고. 그런데 다음 아이템 어떤 겁니까? 총리만이 아닙니다. 네. 야당 의원도 지금 욕을 먹을 만한 사고를 치셨어요. 이거 물론 이제 여당에서 폭로한 건데 신현영 의원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의 어떤 갑질 논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당시에 이때 1시 45분에 도착을 했죠. 이 신현영 의원이 도착을 했는데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에요. 음. 명지병원의 의사 출신인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이제 닥터카라고 있대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구급차보다는 좀 약식으로 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닥터카를 본인이 타고 가서 그 신현영 의원이 이제 참사 직후에 뭐 여러 매체 인터뷰도 했어요. 본인이 의사로서 가서 뭔가 현장 상황을 좀 보고 싶었고 실제로 가서 구급 활동도 좀 했었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누비는 그 활동을 하는 그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본인 SNS에 게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 닥터카를 타고 가면서 이 닥터카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의 명지병원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현장에 오지 않고 이 신 의원을 집에서 태우고 오느라 돌아와서 54분이나 걸렸다. 원래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리에 있는 그 경기도 고양시 이 명지병원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들 뭐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 이런 병원들의 똑같은 그 재난의료지원팀이 도착한 시간보다 2-30분이 더 걸렸다. 그리고 당시에 남편까지 같이 가서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편은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냐. 본인이 의정활동 남편이 사진 찍어주러? 네. 그 의정활동 홍보하려고 멋있는 사진 찍으러 이렇게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 해명에 따르면 남편이 치과 의사이긴 한데 이제 구강외과 의사라서 이제 현장에는 구강외과 의사가 하나도 없을 테니 그래도 외과 의사니까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는 의료 활동을 하러 간 거였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머문 시간이 이제 15분에 불과 뭐 했다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건복지부의 관용차를 타고 국립의료원에 가서 또 의전을 받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뭐 억울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적절하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닥터카가 글로 가는 거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부른 거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닥터카에 신현영 의원만 탄 게 아니라 이제 재난의료지원팀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도착이 신 의원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냐. 그렇죠. 늦어진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변북로로 쭉 고향에서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마포로 빠져가지고 홍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가니까 거기가 그날 헬로윈데이여가지고 그 차가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무지하게 돌아갔죠. 무지하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국조위원인데 이제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고발도 한다 그랬고 본인은 어쨌든 자기가 의료 활동을 하러 간 거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일손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직후에 워낙 그런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저는 이 사진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그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 코로나 때 막 자원봉사하고 땀 이렇게 젖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사진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명감이라는 게 저런 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죠. 신현영 의원이 그래서 본인 해명글을 올렸어요. 작가님이 제가 읽어볼게요. 사실관계 본인이 타고 간 차량은 사이렌이 달려있는 게 아니었다. 닥터카였다. 전 이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건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의료진이 늦게 도착한 거 똑같으니까. 2번 명지병원과 같은 화전 119 안전센터 구급차는 19km 있었지만 48분 소요됐고 명지병원 더 멀었지만은 54분이었다. 이건 왜 이게 해명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한테 불리한 팩트를 빼고 얘기했잖아. 다른 병원 차들은 훨씬 빨리 왔는데. 아니 그냥 돌아간 건 맞잖아요. 그렇지.
네, 다음에 세 번째. 경기 의료 지원팀 중에서 명지병원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고 제일 일찍 떠났다. 그러니까 명지병원이 제일 늦게 와서 빨리 갔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네 번째로 도착했다. 7개 중에서 네 번째다. 이건 이거 전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자기 집 앞으로 불러가지고 타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되는 입장인데 이게 다예요? 이게 네, 다야? 이렇게. 이게 제일 최근인 거야?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편 동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 동생. 치과 의사가 아니고 치과 의사만 이제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구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의료팀에 이런 의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이 본인 사진을 누가 찍어준 거죠? 남편이. 남편이 찍어준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사진 찍어주러 가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당시에 거기 뭐 피해자분들 막 입안을 보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죠. 네, 보였을 수 있지만은 본인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게 전 좀 거기서 좀 이렇게 진위를 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네이버 댓글 작가님 읽어주실래요? 네, 네이버 댓글에 GHTT님이 의사라는 인간이 1분 1초가 시급한 그 상황에 자기 태우로 닥터카 우회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가? 이게 더 웃긴데? 또 네이버 댓글에 미미님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재난 현장 투입되는 응급차를 본인 거주지 경유하여 태워가게 한 것이 잘못됨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또 네이버 댓글에 장님이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 SNS에 사진 찍어 올리려고 갔으면 개인차로 갔어야 한다. 그러네요. 본인의 참사 현장에 본인이 더 가까이 있었어요. 병원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활동을 할 거면 본인 본인이 차로 진짜 개인차로 가거나 택시 타고 갔어야죠. 디멧 차량의 안에 의사가 없었으면 뭐 이럴 수 있는데 의료진을 태우고 간 차가 돌아서 간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 국조위원회에서 더 사퇴했죠.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본인이 내려놨어요. 뭐 당연히 내려놔야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되면 다 이렇게 되나요? 이거 그 순간 판단 때문에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도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친 거죠. 본인이 여기 뭐 아무리 자기가 의사 출신이라 한들 국회의원이 됐으면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물론 여기 와서 이렇게 일손을 돕고자 하는 그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게 선을 넘은 거죠. 자, 다음 아이템 어떤 겁니까? 다음 아이템은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웃길 자신 있습니다. 검증백서 영부인의 논문 발간. 논란은 언제 끝날까? 책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책을 구해왔습니다. 이거는 비매품인데 오. 구해왔습니다. 뭐 무슨 의미인지 뭐 대충 짐작은 하시겠죠. 데칼코마니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해보셨죠? 옆에 이렇게 딱 똑같이 나오는 한번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야. 다 데칼코마니 옆에 있는 거 똑같아. 뭐가 똑같다는 걸까요? 이 백서 누가 쓴 겁니까? 학계 검증단이 만들었었잖아요. 범학계 국민검증단. 그러니까 한국 사립대학 교수 연합회.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들이 이제 국민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게 뭐 표절률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책이 굉장히 얇잖아요. 왜냐하면 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딱히 두꺼울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댓글부터 읽을까요? 네, 네이버 댓글에 패키님이 증거를 확실하게 출판해버렸음? 정말 쪽팔리겠다 라고 하셨고, 네이버 댓글에 SHYM님이 남들의 피땀을 누르고 훔쳐갔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그리고 어떤 분은 SHES님 관심 없어요. 국민검증단? 그들은 또 누군데요? 다른 쪽 지지자들이겠죠. 그 또한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믿을 수 없고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못 읽은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이게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 논문이고 이게 김건희 여사 논문이에요. 똑같은 데를 형광펜으로 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직관적이네요. 예를 들면 구현상 교수 논문은 인터넷 컨텐츠 유료화는 닷컴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급부상했다. 자, 김건희 여사 논문. 디지털 컨텐츠를 대표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유료화는 닷컴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급부상했다. 지금 다 같은 거 두 번 읽은 거 아니야?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회원만 많으면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된.
구현상 교수 논문이고 김건희 여사.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온라인 운세 서비스라는 말만 집어넣고 등록회원만 많으면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된. 뭐 뒤에 공공재화가 아니면 경제재화로 거듭나고 있다. 공공재화가 아니면 경제재화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실정이라는 걸 주셨구나.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상업의 들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거대한 상업의 들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너무 근데 좀 성의가 없다. 베끼는 것도 좀. 그런데 어. 이게 더 이제 이거는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흰색 부분이 보여. 근데 이거 완전히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심지어 해피캠퍼스 아이디 자료를 이렇게 베낀 거예요. 첫 문장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김 여사의 논문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해피캠퍼스 특히 각 시대별 나라별 근본이 되는 사상도 바뀌는데 과거 하운주를 통해 보자면 자, 김 여사 특히 각 시대별 나라별 근본이 되는 사상도 바뀌는데 과거 하운주를 통해 보자면이 보면으로 바뀌었어. 잘 뺐네요.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줘봐 진짜. 형광펜이 막 가득하네요. 또한 행운이 있는 여건 아래에 있을 때는 머지않아 닥칠 불운을 생각하면서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 여사는 또한 행운이 있을 때는 머지않아 닥칠 불운을 생각하면서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또한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뭐야 아예 똑같잖아. 그건 아예 똑같아. 해피캠퍼스는 그냥 그대로 갖다 심중을 뺏기셨어. 흐트리는 것보다 큰 것에 뜻을 두어 사물의 변화를 느끼며 큰 흐름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중을 흐트리는 것보다 큰 것에 사물을 두어 사물의 변화를 느끼며 큰 흐름을 중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완전 똑같이 베껴서 분량이 똑같아. 똑같구만요. 분량이 똑같아.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블로거 산골 딱따구리님 있는데 그것도 논문에 이제 베끼셨어. 뭐 덜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계속 그런 거죠. 디지털 타임즈 기사도 있고 뭐 중앙대 김필승 박사 논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짜집기 그 자체네요. 해피 캠퍼스. 우리 학교 다닐 때 리포트 그건 대학생들이 베끼는 게 IP 캠퍼스지. 그 돈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500원. 블로거, 점집, 보자면을 보면으로 바꾸고 중시하여를 중시하는으로 바꾸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 표절률을 그래서 몇 프로라고 보는 건가요 여기서?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국민검증단 측이 평균 40%라 그랬는데 이 정도면 40%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민대에서는 최소 7%, 최대 17% 이렇게 봤었죠. 국민대에서. 국민대는 솔직히 이제 좀 뭐랄까 제 마음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 박사들이 큰 모욕감을 느꼈죠 그때 당시에. 국민대 박사 논문 저렇게 받으신 거예요? 국민대 박사님들? 아닌데 아니실 텐데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대에서 다소 문제는 있을지언정 표절로는 볼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국민대 진짜 양심이 학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못해 교수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이런 얇은 책을 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왜 비매품으로 하는지 몰라. 그냥 재밌는데 웃긴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이 저번에 우리 출연했던 황다혜 기자가 쓴 디지털 기사인데 황다혜 기자도 참 짓궂게 응? 대통령이 이제 반지성주의를 강조하면서 부인의 표절에는 침묵했다는 이제 한 기자의 말이 아니고 연합회 이제 양성열 이사장이 입장문을 냈을 때 포함된 얘기였어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적하며 그 피해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그 지성이란 무엇인가? 그런 적 질문을 던졌어요. 황다혜 기자가 그걸 싹 뽑아서 기사에 인용을 했어요. 못하게 썼네 아주 그냥 기사.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정식 백서를 추후에 발간하겠다고 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시중에 판매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계속 뭐 이렇게 본인의 우아한 영부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되게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 즐기시는 것 같아. 그런 거를 막 또 언론들이 올리고 잘 받아 써주는 데도 있고 그 뭐 유례가 없이 그 자체 영상으로 그냥 계속 유포하고 계신데 그 영상도 계속 또 실어 나르는 언론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뭐 각자 판단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우아하고 뭐 영부인으로서의 국격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이라는 것도 같이. 응? 이게 논문 베끼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왜 표절률이 국민대에서 낮게 나왔는가를 분석한 부분이 재밌었거든요. 그 이유가 만약에 논문이나 그 정기 이런 학술지 같은 걸 베꼈으면은 되게 높게 나왔을 텐데 블로그 글이나 해피캠퍼스를 베껴가지고 그런 건 표절 사이트에서 안 잡힌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쳐주지도 않는 그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수준 떨어져서 아예 표절의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베끼셔서 표절이 낮게 나왔다. 앞에 이제 맨 앞에 챕터가 표절이란 무엇인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 교수들답다. 그래서 그치. 지적 절도 행위다. 뭐 로마 시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표절에 대한 엄밀한 정의부터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진짜 충격적이죠. 아니 이게 김 여사가 이 관련해서 뭐 사과도 했고 뭐 자기가 뭐 부족한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했고 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조롱을 뭐 하면 되냐라고 하는데 전 이런 거야말로 정말 쉬지 않고 조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런 거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 하는 말에 어떤 무게감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이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대외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성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저도 그 김건희 여사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다 알고 받으셔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쯤 되면 이런 책까지 나왔으면 본인이 박사 논문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기본 아닙니까? 박사 학위를? 이렇게까지 도대체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표절이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국민대는 뭐 하는 학교인가요? 아니 그 검증 소견이 재밌네. 검증 소견에 어떻게 총 118개 문장 가운데서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것임. 보니까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유형의 표절이 다 포함되어 있음. 표절을 망라했구만. 표절이란 이런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구상과 논술, 사파 자료를 재사용하는 자기 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박사학위 논문의 원천 자료도 도용했기 때문에 이중 표절이다.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유형의 표절이 다 포함되어 있음. 이명호, 이우영, 김영진 3인 공저 논문을 저자만 바꿔치기해서 표절률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음. 영문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영문 이제 그 개요 어떤 내용인지 앱스트랙트는 오타를 제외하고 100% 일치함. 이라고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거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분이 논문을 열심히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 유지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뭐 구글 번역 돌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돌렸는데 왜 유지가 나왔는가? 이거에 대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문백에 맞춰서 알아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데 그 제목 자체가 너무 비문이어서 그 구글 번역이 그거를 무슨 단어인지를,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를 몰랐던 AI가 못 거다. 알아들을 정도로 비문이. 왜냐면 그게 너무 비문이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영어를 못하는 것보다 그게 비문인 게 더 쪽팔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 하지만 국민대는 표절 아니다고 표절로 볼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했죠.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여기다. 장하다 국민대. 대단합니다. 참이 표절다 이렇게까지 데칼코마니를 못됐어 아주 그냥 못됐어. 형광펜 쫙 잡고갖고. 하지만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네, 네이버 댓글에 벨브님이 김건희가 녹을 먹고 국사를 수행하는 공직자냐? 논문 표절 맞으면 윤석열과 강제 이혼해야 하는 거냐? 정말 징글징글하다. 아무도 공직자라고 한 적 없죠. 아무도 강제 이혼하라고 한 적 없죠. 근데 그렇네요. 아무튼 또 네이버 댓글에 킴일님이 제발 그만하세요. 논문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나요? 지금이 중요하고 영부인 노릇 잘하고 있는데 계속 논문이고 왜 계속 분란을 만들어서 제기를 하시는지 현재가 중요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과거를 잊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범인이다. 아 매주 나오는. 매주 나오는 역사를 잊고 우리 손잡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용서 화해를 하자고 내미는 자가 엄마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자, 근데 이런 지적도 뭐 영부인 너희는 뭐 대학교 때 뭐 커닝 한번 안 해봤냐?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이 뭐 박사 논문 뭐 정도 표절한 거가 그렇게
그렇게 어쩌냐?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문제인 거냐라고 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의 스탠다드. 이 사회는 이래도 되는 사회구나. 이 사회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런 그 사람이 표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기도 하지 않고 대학교가 나서서 이걸 표절 아니라고 나팔 불어주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한 좌절감과 힘 빠지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기본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논문 같지 않은 논문도 많이 뭐 나오고 있죠. 그거는 학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등장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수준이 보여지는 것이 그 사회를 사는 시민들에게 무력감과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낸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엄격하게 좀 취급돼야 되지 않나. 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영부인이 예전에 그냥 잘 몰랐을 때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을 이렇게 다루는 사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의 대응이 저는 정말 너무 우리 놀랐어요. 학계의 수준을 떨어뜨려 버렸죠. 그렇죠. 국민대에서 깔끔하게 그 논문을 취소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지성은 권력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경강부회를 하는구나. 많은 국민대 박사 출신 분들을 자괴감이 들게 만들고 그것과 맞바꾼 거잖아요. 국민대 분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거를 표절 아니다라고 7%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들의 권위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백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상식선에서 판단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못 본 척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학자분들이 저렇게 지성의 양심을 갖고 저렇게 냈는데 아니, 댓글분들도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표절이면 어떠냐? 그게 중요하냐? 이런 논리지.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고. 표절 아니라고 보는 사람 있죠? 국민대학교. 거긴 있죠. 국민대학교 빼고는 지금 다 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이 당시 총장이 국민대학교 학생들한테 큰 무례를 저지른 거예요. 모욕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너무 잔인하긴 한데 침묵하셨던 교수님도 저는 같다고 봐요. 같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자. 데칼코마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요렇게 요 세 가지 아이템 알아봤고요. 저희는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여러분 요즘에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소아과 지원율 박살났다 이런 글들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KBS의 의사 출신 기자가 계세요. 의학 전문 기자 모시고 실제 실태는 어떤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